오늘도 기괴한 도서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몇몇 사서님들이 Q&A를 요청하셨기에 답변을 원하는 질문을 이번 영상에 댓글로 작성해주세요. 답변 가능한 내용이라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오늘도 기괴한 도서관에 오신 사서님들 환영합니다. 요즘처럼 호흡기 질환과 같은 증상을 겪기 쉬운 환절기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다양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청결한 위생관리는 물론 적절한 운동과 더불어 영양 섭취가 중요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양 섭취를 위해 과일을 권장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조금 특이한 과일과 채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제36탄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시청 위험 레벨 1 토마토를 거꾸로 하면 토마토. 일련 번호 SCP-504 격리 등급 안전. 별명 비평가 토마토. 어느 날 미국 켄터키주에서 한 여성이 경찰에게 자신의 남편이 점심 식사에게 살해당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SCP-재단은 현장에 출동해 조사했고 그렇게 SCP-504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인근 농장에서도 유사한 식물이 있는지 확인한 뒤 식별 및 제거하고 있습니다. SCP-504는 겉보기엔 평범한 토마토처럼 생겼습니다. 다만 특이한 점은 주변의 소리, 특히 사람의 말을 인식하는 듯한 모습이 관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을 인식한 뒤 그 말의 내용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목표를 포착했다. 쉽게 말해 SCP-504가 인지할 수 있는 거리에서 누군가 아재 개그나 썰렁한 농담, 개드립을 시전하면 SCP-504는 최소 150km 이상의 속도로 토마토를 날려서 대상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이때 발사되는 토마토는 10% 이하로 부패되거나 어느 정도 익은 토마토만 발사됩니다. 게다가 토마토를 잘라놓더라도 개드립을 치는 사람에게 날아가는 현상은 변함없이 나타났지만 해당 토마토를 먹은 뒤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SCP-504를 이용한 몇 차례의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말장난을 했을 때 SCP-504가 아무런 변화 없었던 기록도 있으며 재미도 감동도 없는 개그를 했다가 날아오는 토마토에 맞아서 코뼈가 부러지거나 사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직접 사람이 말하지 않고 녹음된 음성이나 스피커를 통해 말하면 소리가 나온 장치를 향해 토마토가 날아가고 장치를 박살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확인된 최고 속력은 소닉붐을 일으키고 시속 350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현재 SCP-504의 종자, 식물체, 과실, 교배종 및 부산물까지도 SCP-504로 분류하여 격리 중이며 방음이 되는 특수격리실에 격리하고 있고 출입하는 인원은 절대 농담을 시도해서는 안되며 특수 무선통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SCP-504 개그 욕심 있는 노잼인 사람들은 정말 주의해야겠습니다. 시청 위험 레벨 2 과일 먹기 전에 혹시 말을 하는지 살펴보세요. 일련 번호 SCP-1794 격리 등급 안전. 별명 지적인 그레이트 프루츠. 어느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여성이 자신의 아침 식사들이 반란을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SCP-재단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줬고 친절하게 기억 소거제를 투여한 뒤 SCP-1794를 회수했습니다. SCP-1794는 직경 16cm 크기의 말하고 듣고 볼 수 있는 그레이트 프루츠입니다. 격리 후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징후는 없으며 SCP-1794와 면담을 한 결과 SCP-1794는 해리성 정체장애와 선단공포증을 앓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리성 정체장애는 쉽게 말해 이중인격 또는 다중인격을 뜻하며 선단공포증은 칼이나 바늘 등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에 대해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SCP-1794의 정체성은 크게 두 가지로 확인되었는데 선동운동가로 불리는 SCP-1794-A와 억압된 자유사상가로 불리는 SCP-1794-B입니다. 이 두 정체성 모두 스스로가 과일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과일족이라 말하며 과일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합니다. 어느 날 SCP-1794-B가 자기 연설을 받아 적으라고 요청했습니다. 연설 내용을 요약하면 과일 여러분, 우리 모두 단결하여 맛있고 건강한 과일이 됩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연설문 내용은 아래 설명란에 남기겠습니다. 이러한 연설 이후에도 SCP-1794-A도 연설을 할 테니 받아 적으라고 요청했고 요약하면 우리 과일들은 인간보다 열등하지 않다. 우리는 음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음식이지 않을 것이다. 불평등 반대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역시 설명란에 남기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SCP-1794에게서 기존의 성격과 다른 인격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인격체를 SCP-1794-C로 지정했고 SCP-1794-C는 SCP-재단에게 과일 한 조각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SCP-재단은 평범한 바나나 한 개를 SCP-1794의 격리 보관함에
넣어줬습니다. 격리 보관함 내부에 녹음된 음성 파일을 확인한 결과 SCP-1794C는 마치 바나나와 대화하듯 중간중간 말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요약하면 나를 믿고 스스로 해방되어야 한다. 모든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 먹히게 되더라도 끝까지 투쟁하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재단 인원이 바나나를 회수하러 격리 보관함을 열었고 SCP-1794C는 재단 인원을 향해 날 먹으러 왔군. 내 놈들은 과일을 먹는 것밖에 할 줄 모르지 라며 말했습니다. 이후 SCP-1794와 다른 과일이 대화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현재 SCP-1794는 물품 보관함에 냉장 보관 중이며 다양한 음악과 문학 방송 등을 보관함 내부의 작은 화면을 통해 재생시켜주고 있습니다. 혁명과 자유를 외치는 과일 SCP-1794 무슨 맛일까요? 시청 위험 레벨 1 우리 모두 비슷한 상상을 할 것 같습니다. 일련 번호 SCP-038 격리 등급 안전 별명 만물나무 1900년대 뉴욕의 어느 버려진 농장에서 사과나무 한 그루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열려있는 과일들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SCP-038은 물리적으로 접촉된 모든 것을 복제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접촉시킨 물체를 복제하는 데에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으며 복제된 물체의 질량은 90.9kg을 넘지 않았습니다. 실험을 통해 사과, 오렌지 등의 과일은 물론 초코바, 과자, TV, 토스터, 노트북, 열쇠, 의자, 포도주, DVD, CD까지 복제했습니다. 게다가 살아있는 고양이와 개, 그리고 사람까지 복제했습니다. 다만 복제된 생물은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수명은 평균 2주 정도였습니다. 이에 SCP-재단의 클라인 박사는 몇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문서 샵3381 모든 인원에게 다시 한번 알리지만 SCP-038은 장난감이 아니라고. 이건 차 열쇠라거나 영화, 음악, 자판기에서 뽑은 것들을 가져다가 복제나 하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SCP-038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밖에 없어. 문서 샵3382 SCP-038이 만병치료제로 불리는 SCP-500을 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복제된 약은 30%만이 효과가 있었으며 복제된 후 시간이 갈수록 성공적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 감염이 영구적이었던 60%의 경우 기존 감염 증상은 유지되었지만 감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후에도 실험 기록 중에선 우리의 귀여운 SCP-173 땅콩이를 SCP-038의 접촉을 유도하여 복제하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계획대로 복제가 되던 도중 SCP-173의 복제품은 머리와 오른팔 그리고 상체 일부까지만 성장한 뒤 성장을 멈췄습니다. 그 후 D계급 인원을 들여보내 복제된 SCP-173 앞에서 눈을 감으라고 했지만 복제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었고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결국 실패작이라 생각하고 실험실에서 다른 곳으로 이송시키는 도중 자세히 보니 복제품이 실제로는 극단적으로 느린 속도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이 복제품은 누군가 지켜보던 말던 지속적으로 매우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뭐든지 복제하는 만물나무 SCP-038 사사님들은 무엇을 복제해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당연히 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기괴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